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13일 오후 3시입니다.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 20분 정도 기자회견문을 읽고 일문일답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 처음 한 자신의 소신을 밝힌 이 발언은 아주 문장론적으로 그리고 그 표현력에 있어서 출중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아주 직설적이었습니다. 보통 정치인이 쓰지 않는 용어를 구사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당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대통령 지도력의 위기다.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당의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다. 그리고 내부 총질 그 메시지가 공개된 이후에 대통령이 자신에게 한 번도 연락해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선당 후사를 하라는데 그것은 완전히 북한식 전체주의다. 당이 어떻게 개인보다 우선할 수가 있느냐. 그런 식의 보수는 불태워버려야 된다. 불태워야 한다는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태워야 한다. 그런 구닥다리 보수는 안 된다.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 또 광주 사태에 북한군이 왔다는 이런 음모론과 같이 하면서 최근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린 유튜브에 출연한 것을 아무도 비판하지 않는 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나 탈당이나 창당하지 않고 당내에서 계속 당원들과 소통하면서 자신의 뜻을 펼치겠다, 이런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보수주의, 지금까지 한국을 끌고 온 이 보수주의로는 안 된다. 지난 2년 동안 달라진 보수를 보여주었으므로 선거에서 이겼다. 이게 좌절되는 게 가장 가슴이 아프니까 자기가 모처럼 달라진 모습을 보였던 그 보수의 기운을 이어가겠다 하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뭐 그 전문이 다 언론에 실릴 것이니까 그걸 참고로 해 보시기 바라고, 저 인상평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선 이준석 전 대표는 오늘 왜 하필 13일로 날짜를 잡았느냐에 대해서 그것은 간단하다. 8월 7일 일기예보를 보고 이 폭우가 좀 지나갔을 무렵이 8월 13일일 것 같아서 잡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당 후사, 당을 앞세우고 개인은 뒤로 물러나라는 이 용어에 대해서 무자비한 비판을 했습니다. 개인 자유 인권이 바로 보수의 핵심 가치인데 어떻게 북한식 용어를 쓰느냐. 북한에 당이 결심하면은 우리는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걸 선당, 줄이면 그게 다 사실 선당 후사입니다. 이런 전통은 불태워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걸로는 부족하다. 조직에도 충성하면 안 된다. 오로지 충성은 자유, 인권, 개인의 가치에 충성해야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원성을 강조했습니다. 보수가 필요한 것은 태극기를 바라보면서 가슴에 손을 얹는 그런 국가주의적인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다원성을 존중해야 된다. 개인 인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조국과 민족 너무 앞세우지 말자. 세상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처분 신청,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따른 거기에 따른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데 대해서 고민은 하지 않았다. 가처분 낼까 말까 고민하지 않았다 라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몰아내기 위해서 국민의 힘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민주적 절차를 다 버렸다. 누더기로 만들었다. 당을 금수완박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절차를 무시하던 민주당을 닮아가고 말았다. 아주 신랄한 비판이었습니다. 당의 위기이자 대통령 지도력의 위기다. 당대표 쫓아내는 것, 그리고 나를 씹어 돌리는 것, 이런 등등에 대해서 해명도 사과도 하지 않는 것은 인간적 비극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에게 전화라도 한 통 걸어와서 해명 또는 사과하지 않았느냐. 인간적 비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상황이라고 했는데, 비상상황이라고 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 과거에 비상상황을 조작을 해가지고 계엄령 펴고 민주주의 중단시킨 그런 기억 있지 않느냐라고 또 지적하기도 했는데, 날카로운 비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부에서 지금 북한 방송 개방하자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자기가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내용이다. 왜 해야 되느냐 하면은, 북한 방송을 개방하면 남한에서 웃음거리가 될 거니까 그걸 통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것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배경 설명 없이 느닷없이 북한 방송 개방하자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레이션이 부족하고 철학이 빠진 영혼 없는 당이 되고 말았다. 영혼 없는 당이 되고 말았다 하면서, 그리고 윤핵관을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윤핵관이라는 사람들 다 경상도라든지 강남 안전지역에서 출마해서 당선된 사람들 아니냐. 그 사람들 앞으로 험지에 출마해보라. 험지에 출마 선언하면은 나는 그들과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발 호가호위하지 마라. 당신들은 안전하게 당선되는 거, 그게 최종 목표가 아니냐. 마지막에 가면은 수가 틀리면은 그들이 모시는 윤석열도 희생시킬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는 당에 남아서 많은 당원과 소통을 하면서 당의 혁신, 보수의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러면서 다시 되묻는다. 어쩌려고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자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후폭풍이라는 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느냐? 그러면서 내가 선당부사를 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 자기를 씹어 돌린다는 걸 다 알면서도 발이 부르트도록 뛰었다. 정작 선당후사한 것은 내가 진짜 선당후사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자 질문이 이어졌는데, 윤핵관에 대한 비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윤핵관은 정당 운영의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면은 자신들의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계속 만들 것이고, 불리해지면은 그들이 모시는 사람까지도 희생양으로 만들 것이다. 그 사람은 윤석열이라는 뜻이겠죠. 아주 충격적이고 신선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 호불호는 아마 연령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준석, 30대 후반의 이준석 전 대표가 보수를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젊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보수를 어떤 논리로서 재구성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시도했던 사람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주 반공적이고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투철한
이런 이준석을 김정은보다 더 미워하는 보수가 있다면은 이준석이 잘못입니까? 그럼 보수가 잘못입니까? 이런 이준석 씨에 대해서 버르장머리 없다, 싸가지 없다는 말로 그 싹을 잘라버리는 보수가 지금 이 정권의 주도권을 잡는다면은 정권은 또 종북 선동 세력에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 잡으려다가 역사적 사명을 배신하고 있는 게 아닌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